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디딤 영상을 찍고로 사회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더워지는 지구,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후의 평균적인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날씨하고 기후는 달라요. 지금 날씨라고 하는 것은 1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해가 맑다, 비가 온다, 이런 것들이 날씨가 되겠고요. 이런 날씨들이 첩첩이 쌓여서 그 계절이나 그 시즌에 시즌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값을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아니에요. 기후예요. 영상 괜찮죠? 조금만 좀 움직여 줄래요? 네, 한모 씨가 또 방해를 했네요. 또 아까 똑같이 또 방해를 하네요. 또 그러면 왜 지구상에 기후 변화가 생기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방구 뽕? 자, 방구 뽕 끼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메탄가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면 나오는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특히나 더 많은 양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 그렇죠. 입냄새에 포함되어 있는 메탄 아니죠. 입냄새 메탄이 있으면 큰일 나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양상은요, 홍수나 가뭄, 폭염, 그리고 폭우, 폭설, 그리고 태풍들과 같이 기후 변화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을 바로 기상 변화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지구에 올라오는 태양의 여러 가지 활동 변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화산이 빵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가 위에 기후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인간의 잘못이 아니죠. 그러면 중요한 건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사람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더 적당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위적인 요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인위적인 요인은 산업혁명, 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은 18세기, 19세기에 이뤄서 유럽과 전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산업적인 혁명을 산업혁명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혁명의 가장 간단한 기본 개념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1차 산업이라서 농산물, 수산물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채취하는 산업들이 줄을 이뤘다면 2차 산업, 즉 다량의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장이 설립되고 그 공장으로 인해서 다수의 물건들이 만들어내지는 혁명을 산업혁명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공장들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나? 요즘에야 친환경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로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 석탄 이런 것들로 불을 떼어서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증기 터빈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자, 다시 침착하게 노빠꾸에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칭하냐면 화석연료라고 칭합니다. 이 화석연료는 말 그대로 석탄과 석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로 열을 만들어서 증기를 만든 다음에 터빈을 돌려서 움직이는 기계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물건들을 많이 찍어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찍어낸다는 붕어빵 만드시 찍어내는 것도 찍어내지만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문제는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굴뚝에서 연기가 자꾸 나가요. 왜? 석탄과 석유를 떼우니까 매연이 생기는 거예요. 매연이. 자, 이걸로 인해서 매연 가스들이 위를 덮게 되니까 자, 지구로 들어오는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 형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표현하죠. 온난화. 자, 온난화. 온난화 꽃이 피네. 온난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유튜버 촬영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지구온난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왜 안 해요? 누군지 몰라. 자, 냄새가 심해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또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다시 산소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 나무와 풀과 숲인데 이게 숲을 파괴하게 됩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을 만들면서 숲을 파괴하게 돼요. 자, 숲을 파괴되니까 나무들이 사라지니까 이런 이산화탄소나 다들을 산소로 만들어주는 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CO2는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워서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기후변화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장 큰 영향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향이라는 게 좋은 영향이 아니겠죠. 나쁜 악영향을 뜻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빙하가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는 거예요. 자,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이 양이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각종 영향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빙하가 감소되니까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특히나 물리적으로도 해안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닷물에 잠길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 투발루, 나루 이런 나라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 사회책에 나옵니다. 특히나 이런 말 나오죠. 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이병헌이 그런 말 하죠, 그죠? 내부자에서. 여러분들 내부자 보셨죠? 저 친구 한 명 봤는데, 그럼 마지막에 대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대사가 봤지? 거짓 불행을. 자,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한잔 해야 된다라고 얘기되는데,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히또는 논 알코올이 있거든요. 알코올 없는 거 여러분 마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북극 쪽에 있는 그린란드는 사실 그린란드 대륙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 그린란드 섬이에요. 대륙이 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기 나오는 동물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캥거루에 살고 있습니까? 호주에 살고 있죠. 호주 정도 돼야 대륙이에요. 캥거루에 살고 있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 가장 큰 섬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는 장면이 4일 만에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구온난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렇죠. 그리고 몰디브에는 이제 가라앉으니까 여기 있는 대통령이나 여러 총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에서 강요회의, 즉 우리나라 같으면 이러거죠. 국무회의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국무회의를 이렇게 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왜 기상이변이 생기냐? 이거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생기는 기상이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증발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물 부족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냥 물 높이가 높아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자, 바다는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자, 근데 빙하는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안 이루어져 있을까요? 안 이루어져 있어요. 녹으니까 바다의 염분의 농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그대로인 염분 구간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 또 과학 시간 또 끄집어내 와야 되는데, 자, 염분이 높은 지역, 염분이 낮은 지역, 어느 쪽으로 물이 흐르겠습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해류가 흐르는데, 지구상에 해류가 흐르는 게 원래 있는데 그걸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상이변이 생기는데, 태풍 많이 생기죠. 올해 2019년 현재 가을에 태풍 엄청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태풍도 태풍인데 매주마다 비가 오니까, 어제도 비가 와가지고 쌤이 세차를 못했어요. 세차를 지금 넉 달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기상이변 때문이에요, 이것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매주 비가 오면은 어떻게 세차를 하라는 거죠? 제 탓이 아니에요, 차가 더러운 거는. 자, 홍수, 폭우, 가뭄, 폭설. 이번 겨울도 폭설이 올지 어떻게 한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찍고 있는 학교가 임계중학교인데, 지금 임계라는 지역은 옛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에어컨을 안 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에어컨 켜요, 안 켜요? 학교에서? 켜죠. 자,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 폭염과 열대와 같은 여름철 고온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살기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입니다. 해양 생태계 변화인데, 바닷물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동쪽 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히던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게 있죠. 요새 뭐 이게 가격이 되게 높다 하는 거 있지. 오징어죠. 왜 오징어가 바다에서 사라졌을까요? 다 육지로 올라와서 그렇겠죠. 주변을 둘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근데 주변을 둘러보라 했더니 왜 한 사람만 쳐다보는 것 같죠? 그래서 오징어가 사라진다. 이게 왜 그러냐? 원래 동해 바다가 차가웠는데 따뜻한 바닷물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들이 사실은 육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북쪽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명태도 마찬가지예요. 명태도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없어졌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거.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지표면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생태계 변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작물의 재배 환경 변화. 쌤이 고향이 대구인데, 원래 대구는 사과로 유명했어요. 문제는 이제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대구의 사과가 이제는 정선 임계에서 나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의 개화 시기가 단축되니까, 이게 처음에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팍 폈다가 꽃이 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벌이 와가지고 이거 수정을 해줘야 돼, 수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과일들이 잘 안 펴요. 그다음에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모기와 파리가 극성입니다. 11월이 지났는데 아직 귤 껍질만 있어도 소파리들이 자꾸 달라붙어. 이 추워 죽겠는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질병들이 확산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파리가 물에 잠긴다든지, 그다음에 시슈마레프섬 맞죠? 시슈마레프섬. 자, 이 섬은 원래 얼음으로 덮여 있었는데 녹으니까 집이 기울어 버린 거예요. 얼음 위에 지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차칼타야. 자, 스키장인데, 자, 이쪽에는 원래 스키장이었는데 눈이 녹으니까 더 이상 스키를 타지 못하죠. 여기서 만약 스키를 타게 되면, 그죠? 갈리겠죠. 얼굴이 돌리면서 얼굴 쫙 갈리겠죠. 오징어가 또 탄생하겠죠. 투발로입니다. 여기가 원래 섬이 더 넓었어요. 보니까 이게 더 육지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바다가 잠기니까 점점 더 이게 좁아지는 거야. 건물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거 보니까 학교 운동장 너비보다 더 좁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여기 남학생들 공 차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정도 크기밖에. 여기서 만약에 형이가 공을 차면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 그건 좋은 거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은 이제 환경 문제가, 기후변화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해볼 건데요. 대응 방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